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넷을 Deep Convolutional Framelet이라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로 이제 프레임을 하는 논문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넷이 이제 제가 어제 구글 스칼라에서 이렇게 봤더니 사이테이션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유넷이 2015년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쓰이는데, 특별히 이 로우 레벨 컴퓨터 비전 문제들, 뭐 CT라든가 MRI 이미지라든가 그런 이미지들을 되게 많은 태스크에 이제 사용되고, 특별히 그 전에 클래시컬한 시그널 프로세싱 베이스 어프로치들에 비해서 훨씬 시그니피컨트한 퍼포먼스 게인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논문은 어, 왜 그렇게 유넷 아키텍처가 특별히 그런 로우 레벨 컴퓨터 비전의 그런 인버스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잘 되는지 조금 대답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저자들은 그 전에 이제 클래시컬 시그널 프로세싱을 되게 잘 오랫동안 연구하시던 분들인데, 웨이브렛이라든가 컴프레스 센싱 된 그런 기반한 그런 어프로치들하고 이 유넷 같은 이런 딥러닝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어떻게 링크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답하고 싶은,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넷과 또 그리고 유넷의 어떤 베리언트들,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듀얼 프레임 유넷이랑 타입 프레임 유넷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프렐리미너리로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레임이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켈 매트릭스라는 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eep Convolutional Framele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레임이라는 건 이제 리얼 어널리시스나 이런 주제들에 좀 익숙하면 이제 한 번쯤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되어 있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orthonormal basis를 많이 사용하는데,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보면 그 orthonormal basis보다 조금 컨스트레인이 적은 그런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하이 레벨 아이디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mathematically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좀 보면,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했는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lower bound하고 upper bound 사이에 이 inner product, sum of inner product 스퀘어가 이제 존재하면, 그런 경우에 그런 이제 이런 phi of k들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알파하고 베이타가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타이트하다, 타이트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sum of squared inner product 이 부분을 다시 쓰면 다시 여기 3번의 식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매트릭스하고 이제 벡터 폼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알파하고 베이타가 어떠한 실제로 이제 바운드가 되는지 여러 초이스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것에 이제 좀 커먼한 초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이 프레임들을 쭉 해서 만든 그 프레임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프레임 오퍼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서 그거의 싱귤러 밸류의 미니멈 하고 맥시멈 밸류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이제 되게 오래된 정의고 이제 또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사용 많이 되어 온 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터미널로지들을 좀 보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lower bound 알파가 non negative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프레임 오퍼레이터를 F라는 시그널에 해서 원래 이렇게 프레임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또 프레임이 있고 또 듀얼 프레임, phi of tilde가 large phi of tilde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유니터리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면 그걸 이제 프레임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얼 프레임 phi tilde는 는 당연히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어, 프레임 오퍼레이터 P의 수도 인버스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프레임 컨디션이 좀 중요한 이유는 프레임 컨디션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디티브 노이즈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원래 프레임 코에피션트에다가 어디티브 노이즈 W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라는 걸 계산하면 사실 그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베이타 오버 알파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프레임 어퍼 바운드하고 프레임 로어 바운드의 이제 레이시오로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지금 P하고 P 트랜스포즈 그 프로덕트 해준 거에 사실 컨디션 넘버가 돼요. 컨디션 넘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프레임 컨디션이라는 게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1이 될 때,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이 1이 된다고 하면, 그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이 1이 되면 그때가 바로 사실 프레임 컨디션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거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형태가 될 때가 이제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1이 될 때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소개한 것들 정리하면, 그러니까 타입프레임이 될 때가 제일 좋은데, 타입프레임이 될 때가 언제가 좋냐면, 타입프레임은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이 1이 되고, 그때 실제로 그러면 어떤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냐면, 지금 프레임 오퍼레이터 지금 이 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그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처럼 보이면 그때가 이제 타입 프레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 관계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논문 메시지를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nkel 매트릭스인데요. henkel 매트릭스는 이제 하이 레벨적으로 보면 우리가 토플리츠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로우가 이렇게 서큘러하게 돌아가는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그 토플리츠 매트릭스의 로우가 이제 뒤집혔다, 로우의 리버스 토플리츠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퀘이션 9을 보면 되는데 원래 토플리츠 매트릭스는 F1, 2, D 해서 그 다음으로는 shift to right 해가지고 F1이 이렇게 가고 또 그 다음 next row는 F1 가서 사실 다이아고널이 다 컨스턴트 같고 이렇게 도는데 이거는 henkel 매트릭스는 반대로 가는 거죠. left shift로 가는 거죠. F2가 일로 오고 F3가 일로 오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행켈 매트릭스를 굳이 왜 여기서 introduce를 하냐면,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그널 벡터들을 이제 wrap around 행켈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행켈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 행켈 매트릭스들이 많은 경우 이제 low rank structure를 가지게 돼요. 지금까지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그 이 low rank structure를 가지게 되면 그 structured 된 그런 매트릭스를 보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스 뭐 트랜스폼 SVD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트랜스폼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어널리시스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널리시스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는 게 이제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런 프로퍼티가 이 행켈 매트릭스의 프로퍼티를 잘 보면, 그럼 이것이 사실은 딥러닝의 이제 유넷 같은 거가 인버스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한 이제 클루가 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이 클레임은 이제 조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제 F라는 이제 시그널 벡터, 우리가 관심 있는 시그널 벡터, n 디멘셔널 시그널 벡터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켈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그널 벡터보다 우리가 higher dimension인 행켈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러면 그 행켈 매트릭스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low rank structure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시그널 프로세싱 방법들을 이렇게 좀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했던 그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인사이트들이 사실 딥러닝 그 유넷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 프레임으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잘 보면 행켈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CNN 이제 경우에 CNN 컨볼루션인 경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 디멘셔널 시그널 프로스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인 경우에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설명들이 투 디멘셔널 컨볼루션이 이제 사실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쓰이는데, 그 경우에도 그 익스텐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익스텐디드 행켈 매트릭스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지금 1D 시그널 1D 컨볼루션을 잘 이해를 하면 2D 컨볼루션도 행켈 매트릭스로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소 경우,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경우, 그 다음에 시모 싱글 인풋 멀티 아웃풋 컨볼루션인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모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컨볼루션인 경우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가, 이런 필터가 있다고 했을 때 D-dimensional, 그러니까 지금은 circular convolution인 경우를 사용하고요. circular convolution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게 length가 D인 그런 필터가, on-dimensional 필터가 있을 때 사이소인 경우에는 뭐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circular convolution notation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기본적으로 행켈 매트릭스의 필터를 곱한 이 프로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모인 경우에도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제 그 필터 커널이 필터 커널 C가 이제 그때는 이제 D times Q로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잘 표현하면 행켈 매트릭스에다가 지금 이제 필터 커널을 프로덕 해준 그런 모습으로 서큘러 컨볼루션이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노테이션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phi 바로 되어 있는 그 노테이션은 그러니까 컬럼 인덱스,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가 리버스 된 그런 경우를 이제 논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small fee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로는 그냥 fee만 쓰면은 fee 1부터 fee d까지 이렇게 되는데 small fee 가 되면 fee d부터 fee 1까지 이렇게 리버스 되는 그런 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1D 컨볼루션인 경우에 이제 마이모 컨볼루션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행켈 매트릭스가 지금 사실 행켈 매트릭스가 이제 D 패러미터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풋 채널 지금 이제 여기서 아웃풋 채널이 멀티 아웃풋 채널은 Q였고 여기서는 이제 멀티 아웃풋 채널 Q에다가 인풋 채널이 이제 P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P가 D하고 P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미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HD of P라는 이 행켈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9번에 나오는 이퀘이션 9번에 나오는 HD of F가 P 카피가 있는 딱 이렇게 옆으로 컨캐터네이트 돼가지고 P 카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제 마이모 CNN 경우도 이렇게 14번 식으로 행켈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태핑 스톤들을 잘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실제로 프레임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프레임이라는 걸 정의하고 프레임 컨디션 그 다음에 타입 프레임 그리고 행켈 매트릭스 왜 행켈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 인풋 시그널 벡터에 대해서 하는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이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딥 컨볼루셔널 프레임 레신하는 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프레임워크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 컨볼루셔널 프레임렛을 하이 레벨 아이디어는 그런 인버스 프로블럼들 많은 경우에서 보이는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매스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이제 행켈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리그레션 그 인버스 프로블럼들을 이렇게 16번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 스타가 그라운드 트루스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컨디션에서 이 F를 지금 이제 이 리그레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F를 찾고 싶냐면 그 컨스트레인이 바로 행켈 매트릭스가 로우 랭크일 때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행켈 매트릭스 원래 이제 행켈 스트럭처 매트릭스에 이제 D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랭크를 구했을 때 랭크가 훨씬 D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이러한 16번 식을 가지고 16번의 그 리그레션 프로그램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여러 어프로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프레센싱 약간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 좀 백그라운드 있으신 분들은 컴프레센싱에서 지난 10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여러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싱귤러 밸류들을 슈링키지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싱귤러 밸류들을 이렇게 트레셔홀딩을 해가지고 트레셔홀드보다 작은 것들은 이제 0으로 뭐 그걸 소프트 트레셔홀딩도 할 수 있고 뭐 하드 트레셔홀딩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고 흔히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켈 매트릭스 자체를 매트릭스 팩터레이션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보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런 유넷 같은 또는 인코더 디코더 그런 이제
컴프레션이 있다가 다시 익스펜션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금 이 16번 식을 푸는 한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더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전에 이제 henkel matrix라는 게 이제 introduce가 됐잖아요. 그래서 henkel matrix H를 우리가 당연히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할 수가 있고, 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프레임 오퍼레이터하고 듀얼 프레임 오퍼레이터가 이런 프레임 컨디션 만족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henkel 매트릭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쭉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19번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henkel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 왼쪽에 어, 여기서는 이제 non-local base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non-local base만 돼. non-local base 그 frame 컨디션 만족하는 non-local base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 부분이 되는데 17과 18을 만족하는 건데 이 프레임 컨디션 이 18식은 17식의 약간 릴렉스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하실 수 있고 꼭 그렇게 18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약간 뭐 이 두 개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될 때도 이 19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아예 P of R 그러니까 지금 레인지 프로젝션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는 두 개 더 이렇게 인터체인저블리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henkel 매트릭스 있을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하면 이 19번식이 만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non-local base 된 것들을 사용해서 왼쪽에 붙이고 local based 된 걸 사용해서 오른쪽에 붙이게 이렇게 19번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번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중간에 지금 우리가 이 지금 phi transpose times h하고 c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c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 c가 뭐냐면 C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관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은 맨 처음에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제가 20번 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C를 곱해주고, C가 마치 그런 거죠. 맨 처음에 인코더 컨볼루션 필터 같은 거죠. C 같은 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phi를 트랜스포즈 곱해주는데 이 phi of transpose가 non-local base라고 여기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약간 pulling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오렌지대로 된 pulling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C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C를 계산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컴프레션이 되는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컴프레스된 C 또는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언플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언플링 하는 부분이 이제 non-local base, 제가 오렌지로 한 non-local base가 되고 그거를 다시 컨버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디코더가 되는 거죠. 디코더 컨버전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풋으로 넣었던 F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 그래서 20번씩을 잘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시그널들 F가 를 henkel structure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그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과연 어떤 베이스를 사용하느냐. 여기서 non-local base가 있고 local base. 제가 오렌지로 한 게 non-local base고 그린으로 한 게 local base거든요.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사실 이제 어떤 optimal performance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멘션했듯이 이런
이제 로컬 베이스 중에서 이제 non-local 베이스들은 이제 주로 풀링이나 언풀링 같이 그런, 근데 풀링이나 언풀링을 보면은 풀링하고 언풀링이 되면 서로 서로 풀링하고 언풀링 되니까 원래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듯이 그런 프레임 컨디션에 만족하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그런 베이스고, 로컬 베이스들은 우리가 이런 컨볼루셔널 필터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막 20번씩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인코더 디코더 그런 스트럭처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 F가 있을 때 행켈 매트릭스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non-local base하고 19번처럼 non-local base하고 local base를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non-local bas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링, 언풀링 같은 그런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베이스된 거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인코더 디코더 컨볼루션 필터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하고 20번이 이제 딥 컨볼루션 프레임렛을 잘 설명해주는, 예, 중요한 이케이션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좀 이제 스테핑 스톤들을 잘 이제 프리리미너리를 다 빌드업을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유넷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넷을 설명을 하고, 또 유넷의 리미테이션도 이제 특별히 리미테이션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유넷이 이제 왜 이펙티브한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할 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왼쪽에 언풀링 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싱글 레졸루션 CNN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유넷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obvious하게 볼 수 있는 게 리셉티브 필드가 유넷이 훨씬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 이런 로우 레벨 이미지들을 할 때 도움을 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유넷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계속 제가 소개했던 프레임 컨디션을 세티스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레임 컨디션을 세티스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을 오버 엠퍼시스 하는 경우가 되게 되고, 그래서 사실 로우 프리퀀시가 많이 overly emphasize 되면 그게 이제 이미지가 blur 되는 그 효과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low frequency가 많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샤프하게 되지 않는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방금 전에 소개한 이제 딥 컨볼루션 프레임렛으로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셋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C를 우리가 이제 C는 여기 이제 20번의 오른쪽에 C랑 같죠. 그 C를 이제 볼 수가 있고, C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제 인코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하는 같이 그 C. 근데 이제 행켈 매트릭스 지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풀링이 있는데, 그걸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뭐 그냥 볼 수가 있죠.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넷을 잘 설명하려면 여기서 에버리지 풀링에다가 유넷에는 이제 바이패스 커넥션이 있잖아요. 바이패스 커넥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패스 커넥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S는 아마 서브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패스 쪽이 있고 S가 있는 그런
그런 이제 extended 된 파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하고, 그래서 extend 파일은 기본적으로 bypass 된 extended pooling이라고 했네요. extended pooling은 이제 bypass 하는 쪽은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레임은, 프레임 오퍼레이터는 조금 전에 본 이 프레임 오퍼레이터를 그냥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 extended pooling을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인 하면 38식에다 플러그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bypass된 부분은 원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지금 서브밴드 부분은 이제 40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로우 패스 서브밴드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 컴포넌트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39를 두 번째, 첫 번째 이퀄리티 다음에다가 넣으면 이제 두 번째 이퀄리티를 보여준 거예요. 40번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쓰고 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연 이 extended pooling, 실제로 유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extended pooling이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하는지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하면, 왜냐면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했을 때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하면 그 경우가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1이 되고 그 경우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제가 맨 처음 소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뭐 프레임 컨디션 만족하는지 이제 그 fee하고 extended pooling 그다음에 transpose 한 거 해서 곱해주면 identity matrix하고 기본적으로 이쪽 프로젝션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볼 수 있는 게 41번씩에서 볼 수 있는 게 extension pooling 이 프레임 오퍼레이터는 프레임 컨디션 만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유넷을 통과했을 때 보게 되는 어느 아티팩트들의 이유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넷에 있어서 우리가 폴링하고 다운샘플하고 업샘플 하는 걸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원 디멘션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 피들이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봤던 이 피 36번에 나오는 36번에 이 파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하고 업샘플링 또는 뭐 풀링하고 그 다음에 언풀링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게 되고요. 지금 원 디멘셔널 때 이제 보게 되고 스탠다드 유닛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쓰는 스탠다드 유닛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이죠. 이제 이게 원 디멘셔널, 투 디멘셔널일 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purple 커넥션이 여기 skip and concat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약간 오렌지한 이 부분이 pulling 그다음에 unpulling 해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 유닛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는 스탠다드 유닛은 봤더니 우리가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더라. 그게 스탠다드 유닛이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 레졸루션 아키텍처로서 훨씬 그 전에 다른 어프로치들보다 좋은데 한편 이런 블러된 이미지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유닛보다 조금 더 디컨버션 프레임넷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실제로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하는 유닛을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프레임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 논문에서는 듀얼 프레임 유닛이랑 타입 프레임 유닛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그 만족하는 그 두 가지 이런 프로포즈된 유닛들은 우리가 numerically 어떤 게인을 베네핏을 예상할 수 있냐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리커버리가 더 잘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미지가 블러한 이미지가 또는 less blurred한 이미지가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듀얼 프레임 유닛이랑 타입 프레임 유닛을 어떻게 지금 이 디컨버전 프레임 넷의 퍼스펙티브에서 인스파이어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얼 프레임 유닛을 보면요. 듀얼 프레임 유닛의 결과를 보면 되게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스킵 커넥션, 리지듀얼 커넥션 같은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유닛에다가 어떤 마디피케이션을 하게 되냐면 그냥 엑스트라 스킵 커넥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로우 레졸루션 패트를 에 스킵 커넥션을 넣어서 그 스킵 커넥션이 정확하게는 리지듀얼 커넥션이 되게 되는데, 스킵 커넥션 해서 이제 리지듀얼 시그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아이디어는 이제 듀얼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phi tilda가 이제 external 지금 extended and pulling이었잖아요. phi of ext가 이제 extended pulling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듀얼 프레임 이제 틸다가 붙으면 듀얼 프레임이었잖아요. 듀얼 프레임은 우리가 이제 수도 인버스라는 걸 아까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봤잖아요. 수도 인버스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스 인버스 렘마를 사용하면 쭉쭉쭉쭉쭉 하면은 43번 그리고 44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44번까지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이제 듀얼 프레임이 됐을 때 그 듀얼 프레임을 통해서 계산된 이것을 이제 그 프레임넷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듀얼 프레임을 통해서 한 그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45분씩을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쭉 적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아까 전에 이제 바이패스 되는 부분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지듀얼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밴드에서 이제 바이패스한 부분들을 마이너스 해주는, 서브트랙 해주는 리지듀얼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언플링 전에 이 리지듀얼을 계산하게 되는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듀얼 프레임을 사용하는 유닛을, 그래서 듀얼 프레임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이제 리지듀얼 시그널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업샘플, 언플링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원래 이제 유닛에서 바뀌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아직 완전히 클리어하지 않은 건, 아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노이즈 앰플리케이션을 계산하면, 노이즈 앰플리케이션 여기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노이즈 앰플리케이션 팩터가 이제 그 매트릭스의 컨디션 넘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퀘이션 7에서 보면. 그래서 그 그 컨디션 넘버를 지금 이 컨디션 넘버를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이 42번에 이게 있어가지고 컨디션 넘버를 계산하면, 그것도 이제 이거의 컨디션 넘버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컨디션 넘버 1이고, 그러니까 이게 2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노이즈 앰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노이즈 앰플리케이션 팩터가 1이 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은 1 이상이 되니까,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아주 그 노이즈 앰플리케이션 팩터 입장에서는 옵티멀하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원 디멘션을 해서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제 시그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이패스하고 마이너스 채널, 리지듀얼 시그널을 계산해주는 이 부분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리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스킵 커넥션을 볼 수도 있는데, 스킵 해준 이 바이패스 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 그러니까 언플링 하기 전에, 바로 언플링 이제 블루로 된 언플링 하기 전에, 업샘플 하기 전에 계속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이 원래 유닛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듀얼 프레임 사용하는 유닛의 다이어그램이 되게 됩니다. 되게 인투이티브 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제 딥 컨볼루션 프레임 내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들을 해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프로포절인데, 그건 이제 타입 프레임 유닛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적으로 어떤 게 바뀌냐면, 타입 프레임 유닛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시그널을 서브밴드로 나누게 되고요. 약간 웨이브렛을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데, 오소거나 하드 웨이브렛은 이제 가장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텍스트북에 나오는 이제 웨이브렛 그 웨이브렛 베이스인데, 근데 그걸 사용해서 서브밴드 시그널들을 나누게 되고, 근데 꼭 그걸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서는 서브밴드 시그널을 나누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 패트를 넣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타입 프레임 유닛인데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퀘이션으로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프리리미너리 봤던 non-local basis 그 파일을 여러 가지 이제 필터 뱅크로 이제 보게 됩니다. 필터 뱅크로 먼저 보게 되고, 그렇게 필터 뱅크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48번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다가 이제 이 C 코에피션트 이 C를 계속 계산하고 쭉 가게 되면, 지금 fee를 이렇게 표현했던 이 non-local basis를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초이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non-local basis를 우리가 어떻게 pulling, unpulling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필터 뱅크처럼 봤더니 나중에 또 52번식이 나오는 거죠. 52번식이 진짜로 타입 프레임이 되더라. 왜냐면 그 fee extended fee phi하고 트랜스포즈 한 거하고 곱해줬더니 실제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타입 프레임이 되는 컨디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지금 왜냐면 이 타입 프레임이 되면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도 1이 되고, 그게 우리가 가장 이제 원하는 건데, 그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필터 뱅크들 안에 이제 T1부터 TL까지 서브밴드의 필터 뱅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하하 웨이브렛 트랜스폼에 쓰이는 그런 서브밴드 디컴포지션으로 그런 걸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예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넷에다 오리지널 유넷에다가 하고 타입 프레임 유넷에 다른 거는 그런 각각 서브밴드 시그널들이 나중에 인디비주얼 컴퓨테이션 레이어로 바이패스 된다라는 게 이제 다른 실제로 아키텍처의 다른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원 디멘션일 때는 위에처럼 이렇게 되게 되죠. 아까 전에 서브밴드가 두 개 있다고 하면 T1하고 T2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위에 T2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쪽 바이패스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유넷에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렌지 부분이 웨이블렛 디컴포즈 해서 각각 서브밴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하이패스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패스 부분들을 다 스킵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 바이패스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여기서도 계속 디컴포즈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스킵 커넥션이 있고, 실제로 언플링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언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탠다드 언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웨이브렛 컨캐테네이션을 하는 거죠. 계속 그린으로 웨이브렛 컨캐테네이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원래 스탠다드 유닛하고 다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웨이브렛 디컴포지션을 계속 하는 게 원래 플링을 했는데 웨이브렛 디컴포지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쪽은 계속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밴드 쪽은 다 이렇게 바이패스 해주고, 그 다음에 언플링 해주는 부분에서는 언플링이 아니라 웨이브렛 컨캣을 계속 해주는 그린으로 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변하게 됩니다.